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망을 해보고 또 큰 그림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확신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훈풍이 됐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뭐 증시라든지 환율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까요?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될까요? 예,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미국 증시나 또 채권 시장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에는 이렇게 큰 영향을 아직은 안 미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켜 준다라면서 긍정적인 긴 하겠지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사실은 저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은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시와 더불어서 이제 환율,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 자체에 영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리스크 자체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위험 자산의 선호로 사실은 이어질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원 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사실 좀 하락 압력과 원화 가치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국내 각종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펀더멘탈 자체가 아직은 개선이 된 조짐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단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뚫릴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또 이웃 나라인 일본의 증시가 요즘에 정말 좋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 올 들어서 한 15% 정도 올라왔고 일본 토픽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33년 만에 버블 붕괴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일본이 이렇게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약간은 더 언더퍼폼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도 사실은 일본 니케이 지수 한 1.6% 네.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 증시 자체가 좋은 이유 자체는 좀 다양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원인 자체는 일본이 이제 리오프닝을 결국 하면서 관광객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일본에 들어온 관광객들이 쓴 1인당 그 소비 지출액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사실 늘어났고요. 또 관광객 수도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내수 경기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 특히 이제 다른 나라와는 달리 계속해서 지금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더 고무적인 거는 아무래도 일본이 이제 초완화 정책을 하는 어떤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이제 디플레 탈출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사실은 조금 디플레에서 탈출하는 그러니까 인플레 현상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일본 증시에는 좀 훈풍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와는 좀 다르게 이제 중국의 어떠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상황들입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의 수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더 높은 상황들이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일본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워렌 버핏 자체가 이제 일본 상사 주식을 TSMC 주식을 팔고 상사 주식을 샀다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 조금은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를 아시아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를 조금 우려하는 시각들이 조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과정 속에서 일본 증시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 자체가 상당히 강한 랠리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내 증시 자체가 이렇게 조금 일본 증시에 비해서 언더퍼폼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리스크 자체에 우리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 자체가
뭐 여전히 지금 중국에 상당히 의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경기 이것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사항들, 더구나 이제 미중 갈등 문제에서 뭐 우리나라 그것에 완전히 좀 회피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이제 국내 증시의 아웃퍼폼 요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내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 비중 자체가 거의 GDP 대비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수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출 구조, 수출 지향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증시의 어떤 차별화 현상,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아시아 주요 증시 내에서 가장 크게 또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웃 나라인 중국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며칠 전에 발표됐던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가 좀 생기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상당 부분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조금 훈풍을 불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사실 중국의 지금 4월 달 지표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기저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지표는 사실은 크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결국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1분기에 좀 살아나던 중국 부동산 경기 자체가 다시 조금 이제 하락을 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각종 부양 정책을 핌에도 불구하고 투자라든지 이제 산업 활동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고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면서 이제 회복이 좀 빨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고, 더더욱 문제 자체는 중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가 이제 20%가 넘습니다. 상당히 고용 시장 자체가 악화됐다라는 이제 그거는 향후에 그 중국 경기 회복에 있어서 상당히 큰 걸림돌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구리 가격도 그렇고 아연 가격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 부분 약화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뭐 중국 경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국내 수출이라든지 또 기업들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 조사된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중국 내 영업 비중 자체가 2019년 같은 경우 한 18%였는데 지금 1분기 올해 1분기에는 8.7%밖에 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효과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들이고 그것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수출 역시 대중국 수출 자체가 잘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앞서 이제 일본 증시에 비해서 우리가 언더퍼폼하는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중국 경제 이렇게 조금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조금은 추가적인 부양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같은 조금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뭐 그러한 것들이 좀 나와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경기 정상화,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조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물론 기대는 낮춰야 되기는 분명한 건 하지만 아직 그 기대감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좀 3분기 쪽에서의 어떤 중국 경기 정상화 속도를 조금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기 지금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3분기부터는 좀 회복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섹터별로 보자면은 엔터주가 차기 주도주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엔터주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YG 엔터테인먼트는 52주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배터리 2차 전지주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에서 보수적인 리포트도 나왔었는데 엔터주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칭찬 일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의 상승은 약간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예, 뭐 엔터주와 관련된 부분에 네. 있어서는 뭐 국내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에 뭐 가장 큰 특징이 제조업보다는 사실은 서비스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상당히 좋은 상황들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디지털 경제도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엔터 산업 자체에
어떤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여전히 조금 갖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뭐 엔터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 뭐 상반기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게 이제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아무래도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조금은 좀 이제 살아나는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반도체 업황 이것이 결국 주도주로 계속되면서 증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자체가 결국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 조금은 그 중국의 싫든 좋든 간에 중국의 어떤 경기 정상화 이것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사실은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조금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재고라는 부분, 뭐 최근에 보면 국내 반도체 재고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었는데 그 재고 자체가 조금은 좀 빨리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이 조금 가시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주도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뭐 금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좀 반도체 업황이 뭐 기승전 살아나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은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